이렇게 일을 몰두해서 전략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주변에 토로했다는데 나 3주 일했는데 벌써 체중이 5kg 빠졌다고. 어머나. 우리 구교영 기자님 갑시다 대통령. 지금 자동 다이어트다 되겠네. 손잡고 갔다 와. 자동 다이어트네. 일주일만 갔다 일주일 오면 가면 한 1.5kg 빠지게 되니까. 네. 요즘 뭐 주사도 맞는다는데 그냥 일주일 가서 열심히 일하고 오면 되겠네. 와. 야, 정말로 기력 기르다. 쏙 빼놓는 대통령실. 이게 보통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움직이면은요 참모는 그 몇 배를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에 뭐 경기지사 시절 때나 성남시장 시절 때도 마찬가지지만 뭐 하나 하겠다 그러면은 진짜 확실하게 한단 그치 말이에요. 보는 것 같아 보니까. 네. 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네. 뭐 그때도 막 그 신천지 막 난리치고 그럴 때도 제일 먼저 나서서 경기도가 맞아요. 뭐 정면 돌파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고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게 필요할 때이기도 해요. 네. 굉장히 위기 상황이잖아요. 전 벌써 이런 생각 들어요. 다음 대통령도 이재명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이재명 대통령을 능가할 인물이 과연 있을까? 다음 대통령 진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와 효능감 느껴. 맞아요. 대통령 바꾸니까 이렇게 나라가 이런 바뀌네. 이런 사회를 살아본 적이 정말. 없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도 우리가 경험해봤지만 그때는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는 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사회가 확 침체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사회가 침체돼 있고 경제도 많이 안 좋고 뭐 대외 여건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대통령 한 명 바뀌고 나니까 굉장히 불안했던 마음들이 뭐 맞아. 안정감이 편안해지고.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하고 국정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네. 또 무엇보다도 막 국민들이 반응을 해주잖아요. 막 호주머니 열면서 야 이제는 괜찮아 편안해졌어. 맞아. 이제 뭔가 써도 될 것 같아. 야 주식 투자 좀 해도 되겠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이 먼저 반응하고 있잖아요. 오늘 외평채 발행 성공했다는 얘기 또 들리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처럼 외국인들이 한국 이제 되겠네. 해볼만 하네. 그러니까 한국 경제 좋아지겠네. 이렇게 반응들 막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훨씬 더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 속도감 있게 좀 그동안에 제대로 못했던 거 사회 갈등은 최대한 그걸 조정하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결정하면 그걸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이런 근데 분위기 속에서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으니 이름하여 윤석열 씨인데 아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라가라는 것도 지 멋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런데 이 윤석열이가 네. 그 지금 변호인들이 빵빵하잖아요. 아, 빵빵해요? 그렇죠. 오, 전직 아주 전직들이 휘날리던 분들이죠. 김홍일 네. 머리 하얀 분. 아, 근데 그 사람 옛날에 중수부장했던 아. 분이고. 네. MB 때부터 맞아요. 네. 빵빵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법꾸라지 법 기술에는 아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뭐 이 특검도 뭐 프로들이지만 그 특검 보들이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제 친한 후배들도 내 사실 동기들도 여러 대 있는데 다 괜찮은 검사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부부가 골 때리잖아요. 네. 이렇게 부끄러운 줄 쌍으로 아니, 네. 맞아요. 아니 김건희 네. 뭐 좀 이따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뭐 오늘 뭐 퇴원한다 하는데 그 네. 쫓겨난 거예요. 내 좀 이따 얘기할게. 서울 아산병원. 맞아. 아, 내가 다 얘기했어. 지난번에 얘기하셨어요. 그런 줄 쫓겨났어. 알았어. 그런데 그 병원에 불질러 놓고 쥐가 병원에 털어놓은 거잖아.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씨는 이 양반 골 때리는 게 지금 9시 안 돼 10시야 지가 뭐 결정하잖아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거야 하잖아요. 네. 그 근거가 그 언론에도 이게 기사에 나와 있는데 검찰 규칙 중에 인권 보호 규칙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수사할 법무부 때. 훈령으로 있죠. 그죠? 예, 예. 예. 그 법이거든. 네. 그것도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은 조국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만든 거예요. 그렇지. 피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네, 인권 보호를 네. 위해서. 이제 법무부 장관 취임하면서 이제 피의자를 조사받는 사람들도 억울하게 인권 침해를 검찰이 너무 많이 하니까 그걸 만들었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윤석열이의 변호인 역할을 하는 게 조국이야. 조국이 만든 법을 가지고 나를 보호해달라 이거거든요. 염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친 내가 거 아니에요? 부부가 똑같다 이거지. 너무한다. 야, 그러니까 이제 그 내란 특검팀에서 자꾸 지하 주차장으로 오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늘 네. 방금 전에 브리핑을 통해서 네. 지하 주차장 대기는 출석으로 안 본다. 잘한다. 불인정한다. 네. 올 테면 와봐라 이렇게 지하 얘기했고. 주차장 차단.
그러니까 고검의 지하 주차장을 아예 차단하겠다고 하는 거고. 잘했습니다. 김건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되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어떤 모양새로 나갔냐? 안 나갔나? 휘체어를 타고 아우, 그런데 안경에 마스크. 아 휠체어가 웬 말입니까 이거? 우울증이 원래 휠체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왜 다리가 아픈 건가? 쇼하는 거예요 지금 우울증 뭐예요? 오면은 걷지를 못하는 모양이지?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책임지시면 몰라. 안 생겨요. 나는 이제 말도 하기 싫어. 맞아요. 그냥 너무 빨리 좀 비루해가지고.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약간 좀 말도 하기 싫은데. 네. 이렇게 시청자들 관심사가 또 김건희니까 네. 지금 조금 전에 전철 타고 오면서 보니까 그 전공의들 그간에 투쟁하면서 박단 그 전공의들 네. 그 친구 이제 사의를 표하고 네. 금방 그것도 하는 짓이 윤석열이 스타일이거든. 맞아요. 복제하고 그 새끼도 내한테 욕 많이 먹고 제가 공개적으로 비판했어. 아 그랬구나. 너하고 의사협회 회장 내 손으로 잡아 넣기 전에 그만둬라. 그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 이제 그렇죠. 새로 이제 전공이 90몇 프로 지지를 그 받았어요? 지지로 네. 그 된 전공이 이제 대표가 네. 서울 아산병원이다. 맞아. 아산병원이 그거는 좀 아산병원이에요. 상식적이에요? 그렇게 그렇겠지, 민주적이에요. 당연히. 다행이다.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 다행이다, 그 진짜. 교수님들이 네. 이제 작년 3월 달부터 저한테 이제 전국의 의과대 교수님들이 다 그 의뢰를 했고 뭐 의대생들 10,000명 전부 의대 교수님들 한 10,0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 빅5 병원 중에 제일 규모가 큰 데가 서울 아산병원이에요. 그쵸. 그다음에 삼성병원 서울대병원인데 그 서울 아산병원 그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열심히 투쟁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저하고 같이. 아, 네. 그랬구나. 그러니까 완전 투사들이 많아요, 거기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김건희를 상대로 그렇게 투쟁을 해왔는데 네. 그 병원에다가 불을 질렀으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당연하죠. 없거든. 그러니까는 내가 안에서 여론을 모아서 내쫓아라.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이건 불법이야. 이 특실에 입원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법적으로 이거 너그 병원이 문제가 될 수 있어. 그 주치 선생도. 내가 보기에는 저렇게 바로 입원이 법률 위반이야. 그러니까요. 국민건강보험법 네네네. 또 보통 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 이렇게 의뢰서를 진료 의뢰서를 또 발부하고 등등 절차를 거쳐서 상급 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한 방에 돼 그게 그것도 탄핵당한 그 윤석열이의 마누라인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네. 근데 우리 구교인 기자님 내한테 엄청 중요한 걸 가르쳐 줬어요. 나는 법적으로 네. 그 이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네. 그 윤석열이 근무하고 지금도 탄핵됐는데도 경호원이 붙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 말고는 탄핵되거나 뭐 이렇게 실형 선고를 받거나 하면 그 대통령과 가족들 예우가 박탈되는데 일부 네. 박탈이 됩니다. 네. 경호만 붙지. 네, 네. 누가 사람이 두드리 그렇죠. 팰 수 있. 그러니까 의료 그것도 박탈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는 국립병원은 무료예요 평생. 이런 현대아산병원, 사립병원은 국가가 그걸 대납해 보조해 준다는 거죠. 그죠? 네. 전액을 대납해 주도록 돼. 예. 저는 이제 그 혜택을 받는 줄 알고 분노하셨던 거지. 김건희 이거 국가가 대납해 내 세금 내가 낸 돈으로 이거 사기야. 이거 아프지도 않으면서. 근데 계산해 보니까 병실료가 하루에 150만 원 가까이 되고 지금 특실이기 때문에. 열을 하고 하루도 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치료비를 하면은 최소한 2천만 원 이상은 내 돈을 내 우리 국민들도 이거 사기야. 나이롱 환자라고 하잖아요. 네. 나이롱. 그래서 내가 고발하고 막 하려고. 그러니까는 내가 주치의 선생하고 병원장한테 말씀드려 했더니 말씀을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투사들이 들고 일난 거지. 아 병원 안에서 우리 그리고 이정철 변호사 동료로 인해서 네, 예. 전공의들도. 그랬구나. 전공의들이 네. 젊으니까 더 투쟁력이 강하고. 근데 김건희 그렇게 봐준 원장님은 그 내부 안에서도 좀 비판 받겠네요.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죠. 안 좋겠죠.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리 찍히잖아. 그리고 실제로 법률을 봤더니 그 탄핵 대통령이라 그런 말 그대로 이제 치료비 보존이 박탈돼가지고 다행히도 자기 돈으로? 세금으로 치료비는 이제 안 내는 절대 걸로 안 이렇게 돼요. 그렇죠.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 내가 건데. 볼 때는 두 부분은 개털될 거예요. 왜냐하면 변호인들한테 줘야 되는 돈도 있잖아. 사건이 또 한두 개가 아니 근데 아니고 돈이 이게 지금. 엄청 많잖아요. 지금 숨겨진 돈만. 도이치모터스 그 나중에 유죄 판결 나오면은 그걸로 돈 번 거 그거 다 다시 리터인해야 그거는 되잖아요. 어떻게 다 처리를 하려고 했느냐 하면 네. 3년 동안 지친한 로펌, 네. 친한 변호사들 로펌에 왕창 또 특혜를 줬거든. 아 밀어줘가지고
그럼 그러니까 공짜로 변호해 주는 거. 절대로 그 이쪽은 공짜 없습니다. 절대. 서로 간에 윈윈할 수 그걸 있는 도와주고 방법을 있는 찾을 수 있다. 변호인들도 그만큼 이렇게 받았어. 윤석열이 때문에 먹었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참으로 괘씸한 건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윤석열이 수사할 때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당연히 기자들하고 만나고 그치. 들어갔죠.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똑같이 포토라인 서서 있다 들어갔습니다. 네. 좀 더 적나라한 사례 말씀드리면은 지금 민주당 의원하고 있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포토라인 있었어요. 그렇죠. 당시에 보면은 그것은 쿠데타였다라는 책에서 어떻게 밝히고 있냐면은 검찰은 유사 일에 처음으로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나를 기소했다. 내가 이임한 이후에 또 다른 사건 수사를 핑계로 서울중앙지검 입구에 나를 세웠다. 나는 기관장으로 재직하던 바로 그 건물 현관에서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언론을 동원한 망신 주기를 당해본 나는 이성균 사건이 결코 남일 같지 않다고 말했는데 이걸 시킨 장본인이 누굽니까? 윤석열? 윤석열이지. 그러니까 이거 황당한 거예요. 지금 자기는 사진 안 찍히겠다는 거잖아. 근데 근데 사진 안 찍히려고 저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죠? 그러면 자존심 상하는 것 때문에 뭐 출석 안 하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최대한 하여튼 밀어보려고. 계속 시비 삼아가지고 어쨌든 조사를 받으면은 조사 받는 것 자체가 빌미가 돼서 또 추가 기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양반은 가오를 엄청 중시하거든. 그러긴 하죠. 네. 근데 네. 바지를 그렇게 입고 다니고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고 그렇게 그럴 수밖에 말이에요? 없는 가오. 그리고 이게 사람이니까. 이 양반 지금 생각은 뭐냐면은 그 며칠 전에 중앙지방법원에 그 재판 들어 나오는데 네. 난리가 나잖아요. 아. 그 야. 정신 나간 20대들 네. 윤석열 그 돈 받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기자분한테 좀 비키라 하고 맞아. 저 네. 사람들 좀 네. 보게. 그게 자기한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뽕이야, 뽕, 히로뽕. 자기를 진짜. 그렇죠. 지탱케 응원하는 하는. 사람들이 뒤에 있다. 탄탄하게. 네. 그러니까는 그 가오를 유지를 해야 돼요. 본래 조폭두목이 가오가 날아가면 그건 끝나는 거야. 근데 네. 지하로 들어가면 못 보잖아요. 안 보이는 그러니까 나를 특별 대접해 주잖아 이거지. 저 조원석이 저거 뭐 내 밑에 똘만이야 이런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네. 강제 예. 부인해야겠네. 그런데 이게 아니 그 인권 보호 규칙을 뭐 주장을 하면 좀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인권 보호 규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구속 수사가 아니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피의자 및 그 변호인하고 출석 일시를 협의하여야 한다. 네. 출석 일시를 일시 협의한다. 시간. 네. 그러니까 이제 특검 쪽에서 뭐 조사할 게 워낙 많으니까 9시에 좀 일찍 와라 이건데 네. 그래 너 10시? 10시 해줄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뭐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내가 마치 1시간 미룬 듯한 그치. 힘싸움에서 양보해줄게. 네. 네. 그런데 이제 지하 주차장 이게 핵심이거든. 이게 포토라인에 안 선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네. 그거는 인권 보호 규칙에 없어요. 뭐라고만 있느냐? 피의자의 사생활, 명예의 그 침해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그 유의를 너무너무 많이 해주고 있잖아. 지금. 그렇지. 3월 7일 탈옥부터. 야, 그렇지.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아무 죄 없는 것으로 판명된 지드래곤도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죄 없는 맞아. 지드래곤도 아, 죄가 그리고- 있는 것으로 확실히 보이는 윤석열은 서야 됩니까? 안 서야 내란 됩니까? 수계인데 내란 수계. 왜 그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그 저 박근혜도 세우고 다 자기가 세웠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다 세운 장본인인데 나는 그런 거 안 받겠다고 하는 것도 웃기는 짓인 것 같고요. 결국은 계속 시비 걸어가지고 조사받기 싫다는 거잖아요. 지금 특검이 그걸 아니까 지하 주차장 아예 봉쇄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은 그건 잘했네. 네.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포영장 기각할 때 법원에서 그랬잖아요. 특검에 가서 조사 받는다고 하니까 이 얘기 받아들여 준 거잖아요. 그래서 체포영장 기각해 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다 거짓말한 거지. 소환 조사 응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번에는 또 가가지고 조사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피의자 인권 보호도 안 해줘요. 이러면서 시비 삼으면서 조사 안 받으려고 계속 지금 다른 거 구실을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노림수가 뭐냐면은 이제 이 인권 보호 규칙 또 검찰 사건 사무 처리 규칙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실무적인 건데 그거 또 뭐 조문을 가지고 막 지금 시비를 걸고 있거든요. 네. 이제 왜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거느냐? 그리고 거꾸로 진짜 와 이 사람들 대단해. 지금 막 고발했잖아요. 맞아. 맞아요. 어이가 없어. 난 그거 보고. 경호처 진짜. 경찰을 경호처. 와. 기와폰. 진짜. 이거는 기함을 토합니다, 진짜. 예. 시청자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재밌어요.
이번에 그 체포영장 청구한 별도의 범죄 사실이 2개가 있잖아요. 그 체포하러 그 한남동 갔을 때, 그렇죠. 막저다 저지하고. 막아. 그래서 막아라고 특수 그러죠. 공무집행 방해, 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비하폰 이런 거 뭐 그렇죠. 삭제하라, 뭐 네. 등등등 한 직권남용 뭐 그런 그다음 거잖아요. 증거인멸 교사까지. 증거인멸 네. 그런데 이 범죄를 물타기 하려 이게 정치 검사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제가 옛날에 법무위 간하면서 그 박영수 팀하고 같이 있으면서 네. 이런 거를 많이 배웠어요. 옆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할 때는 물타기를 한다. 그래서 판사가 헷갈리도록. 네. 그러니까 이 범죄로 지금 다시 체포하려고 하는 건데 이 범죄 자체가 잘못된 거야 해서 물타기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체포하러 온 경찰 이놈들이 잘못한 거야. 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막 맞아요. 이런 게 네. 있었잖아. 네. 그다음에 비하폰 그런 거는 국가 기밀이야. 국가 기밀을 함부로 경찰한테 갖다 줘. 그러니까 지 밑에 지를 보호해줬던 경호처 간부들을 지금 고소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니네들이 네. 국가 기밀을 빼돌려 경찰하고 협잡해서 이렇게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되거든 또. 어차피 들어와. 2개나 다 따져봐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네. 헷갈리게 만드는 처분이 거예요. 늦어져 그리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노림수는 뭐냐. 체포가 결국은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요. 구속을 막아야 돼. 불구속 재판이 지금 목표예요. 그렇죠. 그렇죠. 구속영장이 기각되도록 하는 게 목표야. 그러기 위해서는 체포 과정이 불법이다 해서 네.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4명 중에 정해진단 말이에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번에 체포영장 그 그렇겠지. 기각한 4명 네. 중에 그 중에 한 명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뭐 왜 헷갈려? 그거 압수수색 영장까지 와가지고 영장 집행하에 준 건데 그게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게 정의의 원칙에 맞겠죠. 그랬으면 이번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거 불편한 진실이지만 저는 그거는 제가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쉬쉬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왜? 지금 전쟁터가 심판이 불공정하다 하면은 그거를 알고 대비를 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백태클 들어오고 그냥 막 주먹 날로 온다 축구장에서 네. 알고 해야지 메시지. 지금 핵심이 판사들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 최근에 몇 달 막 지기현이 맞아요. 그냥 네. 개판 막 되고 지 잘못보다는 모욕당한 게 판사들한테는 굉장히 큽니다. 제가 그는 직접 요새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막 울면서도 해. 모욕을 이렇게 당했다고 모욕을- 느낀다고요? 네. 판사들이? 중앙지방법원이 제일 판사들이 엘리트죠. 네. 그 중에서 제일 선두그룹이 영장 담당을 해요. 이 사람들은 대법관으로 가는 사람들이야. 아, 네.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굉장히 모욕당하고 있다. 그리고 뭐 대법관을 한 방에 뭐 100명 그리고 뭐 법조인 자격도 없는 사람도 대법관만 뭐 법원이란 그냥 개나 소나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을 소문까지 다 이제 사실로 믿고 예, 실제로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데. 이제 그거는 또 대통령이 그거는 안 또 이렇게 중단하고 했는데도 그러니까 네. 병 주고 약 주냐 이런 식이에요. 아. 국민들의 감정이랑 너무 다르네요. 그 그런데 조이제- 어쨌든 이 그렇지, 사람들이 그렇지. 예. 결정을 하잖아요. 아니 판사들은 아무도 거의 대부분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소수였잖아요. 가만히 있는 그 판사들을 보고 국민들은 진짜 못났다라고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모욕감을 안 제 느끼고.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판사한테 걸릴지는 몰라요. 그렇지. 4명 중에 1명 또 뭐 제대로 된 사람도 있고 이런 조건을 잘 알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그리고 제가 법조를 좀 잘 아는 기자로서 말씀드리면은 고검 지하 주차장은 막으면 안 됩니다. 왜요? 중앙지검 지하 주차장도 막아야 되는 게 저는 청사 내부를 정말로 유려하게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아는 건데 서울 고검과 신축 청사예요. 서울 중앙지검은 구축 청사고 네. 둘이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인솔을 해주면은 사실은 지하 주차장 중앙지검으로 들어가서 네. 고검 조사실을 가는 게 불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내부에서 카드를 찍을 수 있는 사람의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통상적인 통념을 뛰어넘는 게 윤석열이기 때문에 중앙지검 잠깐 지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검 갈 때 중앙지검 지하로 가서 가는 방법이 있다.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지하 주차장도 막아야 된다고 제가 간언을 좀 드립니다. 네. 전문가시네. 근데 진짜 웃기겠다. 다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와서. 아니, 왜냐면 청사가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아니 근데 뭐 그거는 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구실인 거지. 근데 말씀하셨던 오히려 것처럼. 그렇게 막 밀고 들어오면 그 공무집행 방해거든. 그렇죠. 하나 더 예. 걸어버려.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근데 추가되는 그렇게- 상황이다. 그렇게 밀고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간에 명분을 쌓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는 출석하려고 했어. 근데 근데 막았잖아. 나는 출석하려고 했는데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못 나간 거잖아. 그건 충분히 협의해야 되는 대상이거든. 나중에 판사한테 가가지고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 영장을 그런 거잖아. 기각시켜 주세요. 그렇지, 절차 그렇지. 원칙 위반이다. 나는 성실하게 받으려고 노력했어. 그걸- 이걸 계속 명분을 쌓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구차하고 지저분하게.